자, 이재명은 자기가 다소 욕을 먹더라도 이미 대선은 자기한테 와 있고 온 언론이 자기한테 협력하고 길거리도 자기 편들이 메우고 있어서 자기 뜻대로 조기에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관료들이나 군, 경찰, 수뇌부 등을 전부 깜빵에 가두고 이러면 일방적으로 이 자신에 대한 여론이 조성될 거다. 그래서 대선은 그냥 형식적인 요건이고 조기 대선을 하기만 하면 자기가 당선될 거다.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김건희 특검 안에 들어있는 명태균 조사 등을 갖다가 밀어붙이면 아마 정부 내에서 수천 명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지금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홍준표, 오세훈 등도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고 또 야권의 이준석도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온 나라가 몇 달 동안 푸닥거리를 하는데 그 속에서 여권의 지지가 남아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를 보면 도를 넘어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는 역풍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풍은 전적으로 이재명이가 초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 역풍의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가 24일 날 환율이 한때 1,4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환율이요 1,462원 40전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의 지금 이 달러 환율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코스피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한때 조금은 안정되어 보이던 경제 지표들이 다시 급격히 악화하는 데는 한덕수 직대를 탄핵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정치를 넘어 경제 전반에도 지금 위기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한국에 이러다가 무정부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과도적 정치 상황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은 분명히 위법 소지가 있는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또 한덕수 직대 탄핵에 있어서 의결 정족수를 몇 명인지 지금 여론이 정리되지 않고 있음에도 151석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석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절대 탄핵이 안 되지요. 자, 국회의장 우원식은 자기가 그런 쟁점 사항에 판결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법에서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요, 지난 7월 달에 방통위원장 직대, 지금 한덕수 직대와 똑같은 직대를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당론을 발의했어요. 당시 민주당은 위원장에게만 해당되는 방통위법 탄핵 관련 조항을 직무대행도 탄핵했어요. 자, 그때 그러면 이번에도 한덕수 직대를 탄핵하는 요건이 대통령 탄핵 요건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가놓고 이제는 왜 또 숫자가 적다고 합니까? 자, 그러면 한덕수 직대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고 임명해라고 한다면 한덕수 직대가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국방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중국 대사 등은 왜 임명을 못합니까? 그래서 이런 위협사항이 있고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김건희하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이 특검을 후보 2명을 추천한다는 것도 위법 위헌 소지가 있죠. 특검이라는 것은 여기저기에도 지우추지하는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특검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 이슈를 혼란기에 저거 마음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그래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요, 지금 법무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헌재에다가 지금 효력 정지 심판을 냈어요. 그런데 탄핵 사유가 법무장관 박성재의 탄핵 사유가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낸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에 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재명을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고 이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박 장관은 자기가 노려본 사실이 없다. 테이프 보면 알 거 아니냐. CCTV 한번 틀어라. 자,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까지 반박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한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 같은 고위공직자를 탄핵할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하고 최후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쳐다봤다고 그렇다고 뭐 그 당시에 이재명이가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꼬려봤겠습니까? 그냥 쳐다봤겠죠. 그런데 이것이요 탄핵 사유인가? 또 법무장관이 김건희 특검 의결할 때 국회 밖에 나가 있었다라고 해서 탄핵 사유라는데 국무위원이 표결할 때 국회 현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는 이재명이 아버지다. 그리고 또 이런 충성경쟁, 우상화 등이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법무장관이 이재명을 노려봤다고 탄핵 사유라고 한 것은 이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해도 너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는가? 자, 앞으로 아마 이재명이가 조기 대선을 해서 지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런 행동들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국민들은 그것을 다 보고요.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된다. 되기도 전에 저러는 자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놨다가는 아마 국민들 나중에 다 두들겨 잡을 겁니다. 또 하나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이가 잠시요. 여태까지 지가 정치판에 들어온 이후 똑같이 하던 말을 지금 요즘 살짝 바꾸고 있는 게 있어요. 국가 안보 한미 동맹과 관련되는 문제들입니다. 이재명은요.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트럼프하고 같아 실용주의자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북미 대화, 북핵 보유, 미군 철수, 대북 지원, 평화협정, 한미일 동맹 유지, 대일 관계 등에서 이재명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23일 날 이 주한 미 대사를 만나서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희한한 말을 했어요. 지가 여태까지 해오던 말을 전혀 바꿔서 이야기했어요. 주한 미 대사가 이재명을 안 만나주다가 만나주니까 황송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본심을 감추고 자기의 이제 이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어서 적당히 미국을 안심시키려고 이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재명이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 진정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책임 안 져도 되고요. 나중에 되고 나서 옛날처럼 반미, 반일 그리고 친북, 친중, 친러로 가버릴 게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에 윤석열의 죄에 친북, 친중, 친러 안 하고 친일했다고 그렇게 넣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요. 한국은 미국의 큰 도움 때문에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려왔다. 네, 트럼프가 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 이후 우방인 한국이 흔들리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를 미국 대사한테 이재명이가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그대로 해줬죠. 그런데 그는 요 근래 계엄 이후에 말이 바뀌어서 한 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2022년 9월 10월에 한미일 군사훈련이 시작되자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라고 하고 일본이 경제를 침탈하고 있다고 했고 당시 한미일 훈련이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이후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훈련 내용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과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 연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앞으로 일본과의 합동훈련은 안 해야 된다. 이것은 북중러를 자극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냉전 체제를 부활시킬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미국의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핵구산 확장 억제에 대한 강화를 말했을 때요. 그때 이재명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즉 일제 식민지화로 되돌아가는 그런
패착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전에 한 말과 미 대사 앞에서 한 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외국에 좀 타이틀 붙으면 그 앞에 가서 살살살 그냥 이렇게 꼬랑지 치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 대사 앞에도 그 꼴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 한미일 정상이 공동 성명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합의로 한국은 미국의 대중 봉쇄 견제에 전면에 스스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미국 대사한테 한미일 협력 관계가 지속될 거다. 자, 이 사람 참으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에게 공개적으로 담화를 발표해서 한미일 우방 등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입장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는 겁니다. 여기 가서 이러고 저기 가서 저러고 이러면서 나중에 되고 나면 쌩깔 거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이재명 정체를 본인 입으로 밝히세요.